디자이너 엘이 바로 나야. 황기찬, 넌 이제 끝이야. 그날 밤 황기찬의 귀를 때린 제인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냉혹한 선언이었다. 그토록 세리를 압박하던 디자이너 엘의 정체가 사실은 강재인이라는 사실. 이사회 안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고 기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몇 달 동안 기찬은 디자이너 엘이 누군지 추적해왔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체불명의 인물이라 믿었고 심지어 세리에게 그 배우를 알아내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림자를 쥐고 흔든 사람이 바로 자기 아내였다는 사실에 그는 정신을 잃을 듯했다. 제인은 일부러 오늘 이 자리를 기다렸다. 지금까지 기찬이 쌓아온 권력과 위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USB 속 영상에는 기찬이 세리와 공모해 YL그룹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심지어 은호 사건과 관련된 은밀한 대화까지 담겨 있었다.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음성은 기찬 자신이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건 조작이야. 다 거짓이야. 기찬은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힘을 잃어 있었다. 이사들의 시선은 싸늘했고 오래도록 그를 따르던 몇몇 간부들조차 제인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숨을 죽였다. 디자이너 엘이 제인이라니 그럼 그동안 내가 무서워했던 상대가 바로 제인이었던 거야? 세리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와 그녀를 짓눌렀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기찬마저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 이제 세리가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동시에 집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시 회의실. 기찬은 제인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네가 날 속였어? 그럼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도 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제인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거짓은 당신이었어. 나는 그저 진실을 드러낸 것뿐이야. 그 순간 이사회 회장은 완전히 제인 쪽으로 기울었다. 몇몇 이사들은 즉석에서 기찬의 직무 정지를 요구했고 그룹 내부 감사팀을 투입하자는 결론까지 나왔다. 기찬의 권력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제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마지막 칼날을 들이밀었다. 당신이 은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 아직은 세상에 내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후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 말에 기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은호 사건은 그의 가장 깊은 치부였다. 회의가 끝난 후 세리는 기찬을 붙잡고 절규했다. 오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제대로 막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그러나 기찬은 이미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그를 잠식했지만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다. 이사회가 끝나고 난 직후 황기찬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눈빛은 광기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몇 걸음도 채 떼지 못하고 복도에서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도 그룹의 절대 권력자였던 자신이 단 몇 분 만에 무력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제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한 순간 난 지금 그걸 보고 있어. 그 말은 칼처럼 기찬의 가슴을 찔렀다. 세리는 회의실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이제껏 믿고 기대온 기찬마저 제인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자 세리는 절망에 가까운 분노를 삼키지 못했다. 제인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저 여자를 끌어내려야 해. 그 시각 집에서는 승우가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거기에는 디자이너 엘 강재인이라는 긴급 속보가 크게 떠 있었다. 그는 울부짖듯 중얼거렸다. 누나,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난 늘 짐이었잖아. 그의 심장은 죄책감과 후회로 짓눌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누나에 대한 존경심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도유경은 그런 승우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승우씨,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누나 혼자 싸우게 두지 말고 옆에서 같이 싸워요. 승우는 흐릿한 눈으로 유경을 바라보았다. 그 속엔 아직도 흔들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해지려는 결의도 피어나고 있었다. 다시 황기찬. 그는 집무실에 틀어박혀 술잔을 연거푸 비우고 있었다. 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제인, 네가 감히 날 이렇게까지 하지만 넌 날 끝내지 못해. 내가 먼저 널 없앨 거야. 기찬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이미 그는 합리적인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제인은 그 사실마저도 예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찬의 몰락이 단순히 권력의 붕괴가 아니라 스스로의 광기로 무너지는 파국이 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각 황기만은 TV 앞에서 만화책을 들고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모두 그를 아이처럼 대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방송에서 흘러나온 제인의 정체 공개 보도를 바라보며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제인 누나 무섭다. 세리 누나는 이제 어떻게 해? 그의 입술은 천진난만하게 움직였지만 눈빛은 분명히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아이 같은 연기와 내면의 깨어남이 뒤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은 더 고조됐다. 세리는 침대 위에서 몸부림쳤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제인의 얼굴과 기찬이 무너지는 장면만이 계속 맴돌았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끝날 리 없어. 아직은 끝이 아니야. 내가 가진 걸 모두 걸고라도 반드시 제인을 무너뜨리고 말겠어. 세리의 내면은 절망과 광기로 요동쳤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새로운 파국을 부를 씨앗이 되고 있었다. 강재인, 널 끝장내는 건 결국 나야. 황기찬은 술기운에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던졌다. 눈앞에 놓인 문서에는 이사회의 직무정지 결정과 함께 감사팀의 즉각적 조사 착수 공문이 놓여 있었다. 단 한 장의 종이가 그의 권력을 모두 앗아갔다. 하지만 기찬은 여전히 스스로를 믿었다. 제인, 네가 날 흔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널 끌어내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광기 어린 결의가 서려 있었다. 기찬은 곧장 세리를 불러냈다. 어둡게 드리운 호텔 라운지 한켠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술잔을 움켜쥐고 있었다. 오빠, 이제 어떡할 거야? 제인이가 다 뒤집어 엎었어. 이대로 있으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세리의 눈빛은 두려움과 광기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기찬은 오히려 차갑게 웃었다. 아직 방법은 있어. 제인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 여자를 제거하면 돼. 그 순간 세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제인을 제거한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오빠 진짜 그걸 할 수 있겠어? 기찬은 대답 대신 술잔을 비우며 말했다. 넌 날 믿기만 해. 내가 끝까지 막아낼 테니까. 하지만 이 대화는 이미 늦어버린 한 수였다. 제인은 호텔에 들어서던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불안한 동맹은 이미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세리는 집에 돌아온 뒤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침대 위에서 머리를 움켜쥐며 절규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 없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제인과 기찬 모두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더 깊은 광기로 몰아넣었다. 세리는 곧장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준비해. 이번엔 반드시 끝을 봐야 해. 그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어떤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누구에게 걸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세리가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황기찬, 네가 쳐놓은 덫에 네가 먼저 걸릴 줄은 몰랐겠지. 한편 황기찬은 서류 가방 속에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제인의 과거, 그녀가 회사 안에서 활동하며 남몰래 수집한 자료들이라며 세리를 통해 입수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무기로 이사회를 다시 장악할 계획이었다. 제인, 이번엔 네가 당할 차례야. 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기찬은 사람들을 몰래 모아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모든 언론을 앞에 두고 디자이너 엘은 사실 회사의 기밀을 훔쳐낸 내부자라며 폭로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자들 앞에 선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벌어졌다. 제인이 먼저 무대 위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당당한 얼굴로 기자석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제가 바로 디자이너 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YL그룹을 집어삼킨 진짜 범죄자를 밝히겠습니다. 기찬의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졌다. 뭐라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준비한 폭로보다 제인이 한 수 앞서 나간 것이다. 제인은 주저하지 않았다. 손에 쥔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다. 이 자료는 모두 황기찬 부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리와 함께 뒷거래를 벌인 증거입니다. 제가 수년간 모아온 기록입니다. 순간 플래시 세례가 빗발쳤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기찬을 향했다. 기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손끝이 떨렸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때 회의장 한편에서 경찰들이 들어왔다. 수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황기찬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동행해 주시죠. 경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기찬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다. 안 돼. 난 절대 끌려가지 않아. 그는 기자들 앞에서 난동을 부렸고 몸싸움 끝에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권력이 불과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제인은 그의 몰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눈빛 속에는 단순한 복수의 쾌감만이 아니었다.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져버린 기찬을 향한 깊은 분노,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에 대한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 시각 호텔 방에 홀로 남겨진 강세리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절규했다.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녀는 테이블 위 유리잔을 집어던졌다. 산산이 부서진 파편이 바닥에 흩날렸다. 세리는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지금 당장 준비해. 황기찬이 끝났다면 이제 내가 직접 나설 차례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광기와 집착이 서려 있었다. 전화가 끊기자 세리는 거울 앞에 섰다. 눈빛은 이미 피 묻은 광기 그 자체였다. 제인, 네가 내 모든 걸 빼앗았지. 하지만 내 손에선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어. 이번엔 네가 울부짖게 될 거야.
그 순간 방 안에 스산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제인의 복수가 기찬을 무너뜨리자 이제는 세리의 광기가 폭발할 차례였다. 강재인, 내 발밑을 내가 직접 무너뜨려줄게. 황기찬이 경찰에 끌려가던 그 순간 강세리는 호텔 방에서 텔레비전을 끄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방 안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고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깨진 유리잔의 조각이 들려 있었다. 끝났다고? 아니, 아직 아니야.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야. 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곧바로 한 남자를 불러냈다. 과거 자신과 어둠 속 거래를 했던 그림자 같은 인물, 사채업자 출신의 김태수였다. 태수씨,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난 한 사람을 무너뜨려야 해. 제인, 그 여자를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태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강세리씨, 그 여자는 지금 세상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 함부로 건드리다간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난 무너져도 그냥 무너지지 않아. 내 손에 같이 무너질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지. 세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내민 것은 제인의 어머니 최자영의 병원 기록 사본이었다. 이걸 이용해. 제인이 가장 약한 골이 엄마야. 세리의 눈빛이 번뜩였다. 치매 환자를 방치했다는 소문만 흘려도 돼. 디자이너 엘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가족 하나 돌보지 못한 무책임한 딸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면 그 여자 이미지 박살나는 건 한순간이야.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좋토. 하지만 뒷감당은 스스로 해야 할 거요.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걱정 마. 내가 가진 마지막 돈 전부 줄게. 대신 확실하게 해. 세리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스스로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제인을 끌어내리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익명의 폭로 글이 퍼지기 시작했다. 디자이너 L, 화려한 이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가족사 침에 걸린 어머니를 버려둔 채 성공만 좇는 잔인한 딸. 순식간에 댓글들이 쏟아졌다. 진짜였어? 대박이다. 그렇게 잘나더니 결국 저런 인간이었네.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니. 제인은 곧바로 소문을 접했다. 휴대폰 화면에 쏟아지는 기사와 댓글들을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엄마 세리, 이 짓을 내가 한 거구나.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무너질 수 없었다. 제인은 손끝이 떨리면서도 곧 눈빛을 굳혔다. 좋아, 세리. 네가 시작한 게임 내가 끝내줄게. 그녀는 즉시 변호사와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싸움은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세리와 제인 두 여자의 생존을 건 전쟁으로 변하고 있었다. 강세리, 내가 흘린 피의 냄새 결국 내 목을 조르게 될 거야. 익명의 폭로 글은 삽시간에 제인을 삼켜버렸다. 디자이너 L, 치매 어머니 방치 성공 뒤의 민낯, 가족 버린 딸. 언론은 앞다퉈 이를 받아 적었고 온라인은 순식간에 냉혹한 조롱으로 가득 찼다. 역시 저럴 줄 알았다. 돈과 명예에 눈먼 인간. 엄마 하나 못 챙기면서 무슨 디자이너야. 제인은 기사들을 스크롤하다가 손이 덜덜 떨렸다. 눈앞에 어머니 최자영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엄마까지 건드리다니 세리, 넌 선을 넘었어.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울음을 꾹 눌렀다. 그 순간 집안 거실로 승우가 달려왔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누나, 이거 다 사실 아니지? 누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엄마를 버렸다는 게 말이 돼? 승우의 눈빛은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지만 그 밑바닥엔 믿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제인은 동생의 떨리는 손을 꼭 붙잡았다. 승우야, 믿어줘. 난 단 한순간도 엄마를 버린 적 없어. 오히려 엄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세리가 날 무너뜨리려고 꾸민 짓이야. 그 말에 승우의 눈가도 붉어졌다. 그래, 내가 누나 믿을게.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세리, 저 여잔 끝까지 부숴야 돼. 바로 그때 제인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폭로의 출처는 여기입니다.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 건 CCTV 화면 캡처. 호텔 로비에서 세리가 수상한 남자와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었다. 제인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래, 결국 꼬리가 잡혔네. 그녀는 곧장 기자들에게 연락했다. 디자이너 L이 직접 밝힙니다. 오늘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제인. 플래시가 터지자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다. 여러분, 지금 떠도는 루머는 전부 조작입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도 제 곁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인은 곧장 손에 쥔 USB를 꺼내들었다. 이 안에는 강세리 씨가 사채업자와 거래하며 저를 모함한 증거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순간 화면에 세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쳤다. 치매 어머니 기록? 이걸로 흘려. 이미지 박살내면 끝이야. 그 음성이 울려 퍼지자 기자석이 술렁였다. 제인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다. 강세리, 네가 흘린 거짓말, 이제 내 목을 죄 올가미가 될 거야. 그 순간 세리는 집안에서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손에 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안 돼, 안 돼.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 그러나 이미 국면은 뒤집혔다. 여론은 하루아침에 세리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람을 속인 건 강세리였네. 역시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어. 제이는 무너질 뻔했던 자리를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완벽한 공격의 시작이었다. 내가 무너지는 날 너도 반드시 함께 무너져야 해. 강세리는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방 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산산조각난 유리잔, 뒤집힌 의자, 바닥에 내던져진 서류들. 그러나 그녀의 광기 어린 눈빛은 꺼질 줄 몰랐다. 그래 좋아. 세상이 다 날 버려도 상관없어. 대신 제인 너 하나만큼은 절대로 살려둘 수 없어. 세리는 곧장 차를 몰아 제인의 집 앞으로 향했다. 밤하늘은 먹구름이 몰려와 잔뜩 뒤덮였고 바람은 불안하게 울부짖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다. 그 시각 제인은 승우와 함께 집안에서 회의처럼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유경도 합류해 침통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누나 이제는 끝난 거 아니야? 세리 증거까지 다 나왔잖아. 승우가 희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제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세리는 그렇게 쉽게 끝날 여자가 아니야. 지금쯤 분명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세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흩날리는 머리카락, 광기에 번뜩이는 눈빛. 그녀는 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제인아,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지 않니? 그녀의 음성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불안과 광기가 뒤엉켜 있었다. 유경이 발끈하며 일어섰다. 여기까지 와서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이제 끝났잖아. 세리는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끝났다고? 천만에. 내 손에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어. 너희 모두를 끝장낼 카드 말이야. 그녀가 가방을 열자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함께 낯선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한쪽엔 위조된 계약서, 다른 쪽엔 USB 몇 개,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낯선 약병이 굴러다녔다. 제인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번뜩였다. 세리, 또 무슨 거짓으로 날 무너뜨리려는 거야? 거짓? 아니지. 사실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야. 너 디자이너 엘이 되기 전 어떤 돈으로 첫 작품을 냈는지 세상에 공개해줄까? 세리의 입술 끝이 치켜 올라갔다.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더 자극적인 걸 믿지. 넌 순식간에 사기꾼 디자이너로 추락하게 될 거야. 승우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 누나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그의 분노 섞인 외침이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세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늘하게 속삭였다. 승우야, 네가 누나를 지킨다고? 내 엄마까지 치매에 걸린 집안, 세상 사람들은 동정 대신 조롱을 퍼부을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순간 기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어눌한 말투였지만 그의 얼굴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세리 이제 그만해. 더하면 너 진짜 나쁜 사람 돼. 순간 모두가 놀랐다. 기만의 눈빛 속에는 7살 아이 같은 순진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있던 분노의 흔적이 번뜩이고 있었다. 세리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다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기만씨. 네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그러니까 널 막을 것도 없어. 그녀는 갑자기 약병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 안에는 내 어머니 약과 똑같이 생긴 가짜 약이 들어있어. 내가 이걸 언론에 흘리면 어떻게 될까? 딸이 치매 어머니에게 가짜 약을 먹였다는 기사, 얼마나 자극적일까? 순간 유경과 승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고 제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러나 제인은 주저하지 않았다. 천천히 세리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아무리 발악해도 세리. 이번엔 내가 내 모든 증거를 먼저 세상에 내놓을 거야. 그녀는 손에 쥔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이미 언론과 검찰로 보내진 파일 전송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사채업자와 거래한 영상, 기창과 공모해 횡령한 내역, 그리고 오늘 들고 온 위조 서류까지 전부 세상 밖으로 나갔어.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든 약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다. 안 돼, 안 돼. 너 따위가 어떻게 날 이길 수 있어. 그녀는 절규하며 제인에게 달려들었다. 순간 승우와 유경이 동시에 막아섰고 기만까지 그들 앞에 서며 세리를 막아냈다. 가족 모두가 제인을 지키기 위해 함께 선 것이다. 방 안은 절체절명의 긴장으로 휘감겼다. 세리의 광기, 제인의 결연, 승우와 유경의 분노, 그리고 기만의 의외의 용기. 마치 모든 인물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려는 듯 서늘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세리의 입술에서 또다시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렇다면 다 같이 끝장을 보자.